S급 티어 작품이라면, 참고로 이건 제 기준입니다. 목격자 히바로는 무조건 S급이고, 시즌 1에서 무적의 소니, 독수리 자리 넘어 이런 작품들, 그리고 시즌 3의 어긋난 항해를 빼놓을 수 없고, 저는 스웜도 S급에 넣고 싶네요. 이번 시즌 4는 S급이었고요. S급에 근접한 작품이 3개.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15일 공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앤솔로지 시리즈 러브 데스 플러스 로봇 4부입니다. 제목이 너무 기니까 그냥 러브 데스 로봇이라고 할게요. 이번이 네 번째 시즌이죠. 그런데 이 시리즈는 시즌 1, 2 이런 식으로 안 하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영어로는 볼륨 1, 볼륨 2, 볼륨 3, 볼륨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작사가 참여해서 독립적인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만들고 그거를 하나의 시즌으로 묶어내는 애니메이션 앤솔로지 시리즈입니다. 독립적인 작품들이긴 하지만 앤솔로지로 묶어서 나오니까 뭔가 공유하는 특징이나 테마가 있겠죠. 그거는 뭐 이미 제목에도 드러나고 있고요. 제목에 들어간 단어들은 나름의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이 시리즈를 즐기는 평범한 일반 시청자 관점에서는 러브는 선정적이다, 데스는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그리고 로봇은 뭔가 기계나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재가 주로 나온다, 보통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소재 부분은 생각보다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판타지스럽거나 종교적인 소재도 꽤 있고요. 그리고 선정적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나온 4개 시즌 중에서 19금이 아닌 시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즌. 그리고 나머지 시즌들도 19금이라고 해도 선정적인 묘사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4는 선정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이번 시즌에서 첫 번째로 실망이었던 점. 이번 시즌이 지금 이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는 아직 나온 지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저처럼 나오자마자 정주행 달리신 분들의 초기 반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시즌 중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했듯이 저도 여러가지 면에서 좀 실망을 했고요. 선정적인 장면이 그다지 없는 거를 진지하게 실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정적인 장면을 포함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임팩트가 약했다고 해야 하나? 특히 지난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가 히바로였잖아요. 이 히바로라는 작품은 비단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 내에서뿐 아니라 제가 살면서 본 모든 애니메이션, 아니 실사 작품까지 통틀어서도 시각적인 충격으로는 탑 티어에 들어가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거를 지난 시즌 마지막 에피소드로 딱 보여줘놓고 이번 시즌에 그다지 임팩트 있는 비주얼이 없었다는 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히바로 만든 감독이 알베르토 미엘고라는 스페인 출신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의 에이스입니다. 이 감독이 참여해야지 그 시즌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 시즌 1하고 시즌 3에 이 감독의 작품이 있거든요. 시즌 1에는 목격자라는 작품, 그 작품도 시각적으로 엄청나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 감독의 작품이 없어요. 거기서 이미 이번 시즌이 시즌 1이나 시즌 3보다 못할 거라는 건 거의 정해진 거였죠. 시각적인 임팩트를 포함해서 그 작품 자체의 재미와 만족도를 따졌을 때 이번 시즌에는 S급 티어의 작품이 없다라고 생각되네요. S급 티어 작품이라면, 참고로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티어고요. 일단 알베르토 미엘고의 두 작품 목격자 히바로는 무조건 S급이고, 시즌 1에서 무적의 소니, 독수리 자리 넘어 이런 작품들, 그리고 시즌 3의 어긋난 항해를 빼놓을 수 없고 저는 스웜도 S급에 넣고 싶네요. 그리고 시즌 2는 솔직히 S급이라고 느낀 작품은 없었지만 그래도 팝스쿼드와 황야의 스노가 S급에 근접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4는 S급이었고요. S급에 근접한 작품이 3개, 시즌 2보다 하나 많으니까 결국 저는 시즌 2보다는 시즌 4가 나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역대 최악은 아닌 거예요. 자, 이번 시즌은 총 10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즌 1이 18개, 시즌 2가 8개, 시즌 3이 9개였죠. 시즌 1 다음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들어간 시즌이고요. 가장 짧은 에피소드는 6분 44초, 가장 긴 에피소드는 17분 58초입니다. 이 10개 에피소드를 지난번 블랙미러 리뷰 때처럼 저의 주관적인 만족도 순위를 매기는 형식으로 해서 한 편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부터 바로 가볼게요. 10위는 Can't Stop입니다. 이번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 뭔가 에피타이저 느낌이었습니다. 6분 44초로 굉장히 짧은 분량의 에피소드입니다. 크레딧 빼면 5분 정도? 아마 러브데스 로봇의 역대 모든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짧은 에피소드일 것 같네요. Can't Stop이라는 제목을 한국 넷플릭스에서 따로 한국어 번역을 안 했습니다. 번역을 안 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래 제목이거든요. 팝송 노래 제목을 누가 번역해? Oops, I Did It Again을 아이고 또 저질러 불었어 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 작품은 감독이 데이비 핀처고요. 러브데스 로봇에서 핀처가 연출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작품이 시즌 3의 어긋난 항해. 어긋난 항해가 러브데스 로봇 시리즈에서 거의 최고의 평가를 받는 작품인데, 이번 시즌 4의 이 에피소드는 좀 힘을 빼고 가볍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냥 바닥에 깔아주는 느낌이라서 저도 가장 낮은 수준을 매겼고요. 이 작품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미국의 실제 록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공연을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공연 실황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마리오네트 인형입니다. 밴드
밴드와 관중들 모두 다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록밴드 공연인데 굉장히 특이한 광경들이 연출이 돼요. 보기에 흥미롭긴 한데 역시 스토리가 없고 그다지 관심 있는 밴드나 곡도 아니라서 시큰둥하게 봤습니다. 9위는 골고다입니다. 이번 시즌의 6번째 에피소드고요. 10분 40초 정도 분량으로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감독은 팀 밀러, 데드풀 1편하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만든 감독이죠. 다크페이트 폭망한 이후로 극장용 영화 연출 안하고 OTT 시리즈 위주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러브 데스 로봇의 모든 시즌에 다 참여했습니다. 지난 3번의 시즌에는 시즌당 한 편씩 연출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무려 2편, 그래서 총 5편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러브 데스 로봇이 애니메이션 앤솔로지인데 실사 작품이 딱 2개 있거든요. 둘 다 이 감독 작품이에요. 시즌 1의 아이스 에이지, 그리고 이번 시즌의 골고다, 이 두 작품이 실사입니다. 아이스 에이지는 꽤 괜찮았죠? S급의 근접. 그런데 골고다는 좀 실망. 이 작품이 특히 실망스러운 건 초중반까지는 괜찮아요. 엄청 흥미진진한데 결말이 너무 급발진. 오징어같이 생긴 외계인이 나와서 나는 무슨 아기공룡 둘리에 나온 꼴뚜기 왕자인 줄 알았어. 무슨 돌고래가 예수 같은 메시아라는 거야.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종교적인 내용의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뭔가 종교적으로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 분위기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어버리니까 흥미진진하다가 팍 식어버리는 실망감 때문에 9위라는 순위를 줬습니다. 돌고래 관련된 내용에서는 약간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영화 생각도 났고요. 그 영화 주연 배우가 마틴 프리먼이죠. 골고다 주연 배우는 리스 다비인데 뭔가 외모가 마틴 프리먼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아무튼 이번 시즌 유일한 실사 작품인데 시즌 1의 아이스에이지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8위는 400 보이즈입니다. 이번 시즌의 4번째 에피소드예요. 15분 29초 분량으로 꽤 긴 편입니다. 감독은 로버트 벨리, 시즌 1의 지마 블루하고 시즌 2의 얼음을 만든 감독입니다. 지마 블루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작품은 좀 애매하네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이후에 붕괴된 세계를 배경으로 현란한 액션들이 펼쳐지는 매드맥스나 폴아웃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이고요. 진격의 거인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지만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액션이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지만 작화 스타일 때문에 그다지 비주얼적으로 임팩트가 있진 않았고요. 내용도 뭔가 애매해서 이 세계관에서 여러 개의 팀들이 각각의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인 어린애들이 등장을 해서 400라는 구역을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팀들이 다 연합을 해서 거인 어린애들하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뭔가 혼돈이고 별로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뭐 시각적인 임팩트가 강렬하진 않았지만 거인들하고 싸우는 장면들은 잔인하고 꽤 박진감이 넘쳐서 나름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에피소드 중 아래로 깔아주는 하위권 3 에피소드 중에서는 그나마 이 에피소드가 가장 낫다고 할 수 있겠네요. 12, 9위, 8위 에피소드는 지금 IMDb 초반 평점에서도 제일 점수가 낮더라고요. 물론 아직 초반이라서 나중에 점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7위는 지크는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었나입니다. 이번 시즌의 8번째 에피소드고요. 15분 6초 정도의 분량입니다. 감독은 디에고 포렐, 이번 시즌에서 유일하게 첫 연출작인 감독이에요. 시즌 3의 킬 팀 킬이라는 작품에서 감독은 아니고 애니메이터로 참여한 경력은 있습니다. 이 작품이 내용은 꽤 강렬합니다. 2차 대전 배경의 전쟁물에 오컬트 장르가 결합된 내용이고요. 연합군 소속의 폭격기 대원들이 주인공입니다. 독일군 점령지로 폭격을 하러 단 한 대의 폭격기가 출격을 해요. 목표는 무슨 교회 건물인데 거기서 무슨 악마를 소환하는 오컬트 의식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폭격이 명중하지만 이미 뭔가 소환되어서 폭격기가 공격을 받게 돼요. 악마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타락천사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런데 확실히 생김새를 보니까 악마보다는 타락천사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생김새예요. 오컬트가 결합된 액션 장르로 꽤 인상적인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2D 애니메이션으로 이 정도 비주얼이면 사실적인 3D 비주얼로는 더욱 굉장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시즌이 전반적으로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내용만 보면 좀 비주얼에 힘 빡 주고 제대로 임팩트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IMDb 초기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란히 7위, 6위, 5위로 꼽은 세 작품이 현재 IMDb 초기 평점이 가장 높거든요. 하위권 세 작품은 IMDb하고 저의 평가가 일치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크게 생기네요. 오히려 좋아.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뻔한 평가가 나오는 것보다는 각자의 주관과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게 좋은 거죠. 6위는 미니와의 조우입니다. 이번 시즌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분 49초 정도의 짧은 분량이고요. 감독은 로버트 비시와 앤디 라이온 콤비, 시즌 3의 나이트 오브 미니 데드라는 작품에 이어서 이번이 이 시리즈에서 만든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이미 제목에서부터 유명한 작품의 패러디죠. 시즌 3은 조지 로메로의 나이트 오브 리빙 데드를 패러디했고 이번 시즌 4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우를 패러디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장르 전체에 대한 패러디예요. 시즌 3은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 그리고 시즌 4는 외계인 침공 장르, 화성 침공, 우주전쟁,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작품들의 패러디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쿼터뷰 시점에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특히 지난 시즌은 프로젝트 존 보이드나 데이아 블리언즈 이런 게임의 느낌이 많이 났죠. 이번 시즌은 심시티의 외계인 재난 터지는 상황이나 엑스컴2의 느낌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주얼 컨셉이 너무 독특해서 저는 솔직히 호불호가 꽤 갈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즌 3의 작품과 시즌 4의 작품 둘 다 IMDb 평점이 상당히 높아요. 야, 이거를 꽤 좋아하는구나. 좀 신기하고 의외인 기분입니다. 물론 저도 좋기는 해요. 특히 이번 시즌 작품은 결말의 뇌절이
뭔가 좀 짜릿하다고 해야 하나? 정말 우주적인 규모의 블랙 코미디를 팡 터뜨려주는 그 결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5위는 또 다른 커다란 것입니다. 이번 시즌의 5번째 작품이고요. 9분 38초 정도의 분량입니다. 감독은 패트릭 오스본. 시즌 3에서 세대의 로봇 출구 전략이라는 작품을 연출한 감독입니다. 러브 데스 로봇이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작품의 엔솔로지인데 내용이나 세계관이 연결되는 작품도 있거든요. 시즌 1에 세대의 로봇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후속작이 시즌 3의 세대의 로봇 출구 전략입니다. 그런데 두 작품이 감독은 달라요. 감독은 다르지만 둘 다 재밌습니다. 아마 러브 데스 로봇의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높은 게 바로 이 세대의 로봇일 거예요. 이 로봇 삼총사는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의 마스코트라고 해도 되지 않나. 매 시즌 세대의 로봇 신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는 아실 게 없고 그 대신 패트릭 오스본 감독이 또 다른 커다란 것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세대의 로봇과 닮은 면이 있어요.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인간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면이라든가. 이번 시즌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번 시즌을 최고의 시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시즌에 고양이가 주인공인 에피소드가 2개 있어요. 둘 다 제 기준에 탑5에 들어갈 정도로 완성도가 괜찮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고양이들은 절대 인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양이의 특징을 너무 잘 살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양이와 가정용 도우미 로봇이 결탁해서 인간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블랙 코미디 작품이고요. 고양이도 귀엽고 전체적으로 되게 익살스러운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서 아주 흥미롭게 감상했습니다. 4위는 똑똑한 가전제품 멍청한 주인입니다. 이번 시즌의 9번째 에피소드고요. 감독은 5위의 작품 또 다른 커다란 것과 같은 감독인 패트릭 오스본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팀 밀러와 패트릭 오스본이 두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같은 감독 작품이라서 주제가 조금 이어져요.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멍청한 인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풍자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IMDb 초기 평점에서는 좀 하위권이에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번 시즌 에피소드 중에서는 하위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10위를 준 작품하고 같은 이유죠. 이 작품도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 가전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넋두리랄지 푸념 같은 걸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작품의 주제 자체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있고 뭔가 되게 이 가전제품들의 푸념에 이입이 되더라고요. 말하는 내용 중에 엄청 블랙 코미디스러운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고 예를 들어 여성용 전동 자위기구가 나와서 왜 내 주인은 나를 사용할 때 요리 경연대회 방송을 보면서 사용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성취향이라는 거 워낙 다양하니까 어딘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가전제품들이 뭔가 엄청 불쌍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거 2개가 5가지 정도 모드가 있는 샤워기. 그런데 주인이 그 중에서 물줄기를 작은 면적으로 집중해서 쏴주는 모드로 해서 샤워기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샤워하러 올 때마다 얘가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와플 굽는 기계. 주인이 직접 산 게 아니고 누가 선물로 준 거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 그래서 이 와플 기계가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나는 버진으로 죽을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웃겼어요. 스토리가 없어서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저는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3위는 스파이더 로즈입니다. 이번 시즌의 3번째 에피소드고요. 17분 58초로 이번 시즌에서 가장 깁니다. 감독은 제니퍼 여 넬슨, 한국 이름은 여인영, 한국계 미국인인 감독이죠. 쿵푸 팬더 2편과 3편의 감독이었고요. 러브 데스 로봇 시리즈에서는 시즌 2의 팝스쿼드, 시즌 3의 킬팀 킬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이번 시즌의 스파이더 로즈가 3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즌 3의 스웜이라는 작품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후속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스웜에 나왔던 그 이상한 외계 종족이 여기서도 나와요. 막 거래하는 거 좋아하는 종족. 뭐 스웜도 그랬지만 이 작품도 시각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러브 데스 로봇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유형의 시각 컨셉이에요.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 거주지가 묘사되는 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스웜도 너무 이상적이지만 스파이더 로즈에서는 주인공이 거주하는 곳이 무슨 소행성대나 운석띠 같은 곳에 거미줄 같은 모양으로 진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살아요. 그런 게 비주얼적으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주인공이 남편을 죽인 원수한테 복수를 하는 내용이라서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고요.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광물 같은 걸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 거래하는 거 좋아하는 외계 종족한테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대. 그 대신 무슨 애완동물 같은 거 한 마리를 줄 건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을 받아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죽인 원수가 쳐들어와서 애완동물과 함께 그 원수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고요. 결말이 좀 독특한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스티치나 모가이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선득하면서도 귀여운 꽤 매력 있었습니다. 2위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비명입니다. 이번 시즌의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5분 15초 정도의 분량이고요. 감독은 팀 밀러. 팀 밀러가 이번 시즌에서 2개의 작품을 연출해서 하나는 실사 작품인 골고다인데 그거는 좀 별로라서 9위를 줬고요. 하지만 3D 애니메이션 작품인 티라노사우루스의 비명은 상당히 훌륭했다. 저는 이 작품이 압도적으로 평점 1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IMDb 초기 평점은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제 생각과는 달리 다른 분들은 이 작품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성우로 미스터 비스트가 참여했거든요. 미스터 비스트가 유튜버 지구 1항이죠? 맞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유튜버니까 안티도 많아서 그리고 전문 성우가 아니니까 확실히 목소리 연기도 별로였거든요.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작품을 평점테러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중국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는 중국어 나레이션이 계속 나와요. 그 부분에서 불호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는 이 작품의 평점을 낮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번 시즌에 S급에 가까운 작품이 3개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가장 높은 순위 3위, 2위, 1위 세 작품인데 진짜 S급에 가까운 퀄리티예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우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상황, 귀족들의 유희를 위한 하층민들의 목숨 건 투쟁이 그려지고요. 이거를 헤일로라고 하나? 나무위키 보니까 비숍골이라는 명칭도 있던데, 아무튼 헤일로 게임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우주 거주기를 배경으로 뭐 공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트리케라톱스죠. 그거를 타고 목숨 건 전투 레이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귀족들이 구경하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이번 시즌이 전반적으로 시각적인 임팩트가 약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에피소드가 이번 시즌에서 시각적으로는 가장 강렬했습니다. 진짜 스펙터클만으로 대만족, 내용이나 주제도 익숙한 거라서 잘 몰입이 됩니다. 유일한 단점이 제목이야. 이 작품의 나름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왜 제목으로 스포일러를 하냐고. 뭐 그 점만 빼면 매우 만족도가 높은 에피소드였습니다. 1위는 기어갈 수 있으니입니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14분 38초 분량입니다. 감독은 에밀리 딘. 시즌 3에서 강렬한 기계의 진동을 일하는 작품을 만든 감독입니다. 그 작품도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어요. 이번 시즌에서 만든 기어갈 수 있으니도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스토리가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정말 고양이 대활약, 오비 작품은 또 다른 커다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고양이가 주인공입니다. 역시 인간을 전혀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고양이가 등장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인간을 키우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되게 신경 씁니다. 이런 츤데레스러운 면모도 고양이의 매력 중 하나죠. 이 고양이랑 같이 사는 인간은 시인이고요. 악마가 등장합니다. 루시퍼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악마가 시인한테 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에 시인의 영혼이 담겨있어. 그 파우스트 전설 때문에 악마는 인간한테 영혼을 요구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크리스토퍼 말로나 괴테 이런 작가들이 그 전설로 작품을 써가지고 엄청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닐 게이먼의 샌드맨이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 루시퍼가 나와서 내가 영혼이 왜 필요해? 이런 대사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 7월에 넷플릭스에서 샌드맨 시즌 2 나옵니다. 그 시즌 2에 이 장면이 있어요. 원작 내용 그대로 만들었다면 아마 나오겠죠. 아무튼 이 기어갈 수 있으니도 기본적으로 파우스트 전설의 변형인 스토리인 것 같고요. 고양이가 주인공이라서 에드가 알란 포 느낌도 좀 나요. 특히 시각적인 컨셉이 포의 작품을 시각화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느낌입니다. 포의 작품 중에서도 파우스트 전설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이 있죠. 악마에게 머리를 걸지 말라였나?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이었는데 제가 원래 또 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한 플로우라는 작품, 그 작품이랑도 좀 비슷해요. 주인공 고양이가 좀 통통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플로우에 나온 고양이랑 비슷한 종인 것 같고요. 다른 길고양이들과 힘을 합쳐서 악마에 대항하는 게 플로우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힘을 합치는 내용이랑도 비슷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어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양이의 그 살금살금 다가가는 습성, 그거를 이 작품에서 엄청 결정적인 비장의 스킬로 묘사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이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포와 고양이 이 두 개가 딱 제 코드라서 이 작품은 정말 좋다. 그래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고 이 작품을 1위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S급까지는 아님. 키바로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지. 네, 이렇게 러브 데스 로봇 4부의 10개 에피소드를 저의 주관과 취향으로 순위를 매겨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기대보다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도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재밌게 봤고요. 이 시리즈는 약간 짝수 시즌의 저주 같은 느낌이 있네요. 다음은 홀스 시즌이니까 히바로급의 대박 임팩트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